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장의 말벗 정장입니다. 나는 당신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지만 당신이 그 의견을 말할 자유를 위해서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18세기 권력층에 맞서 관용을 주장하던 프랑스의 대표적인 철학자 볼테르의 전기에서 그의 삶을 설명하던 글입니다. 이 유명한 글귀는 2000년대 초 현대 프랑스 사회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가치 중의 하나인 똘레랑스라는 개념과 함께 국내에 많이 알려졌습니다. 이후 우리 사회에서도 개인의 다양한 삶의 가치관과 독창성에 대한 이해를 요구하는 역동적인 움직임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요. 그로부터 약 20년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와 있을까요? 파리에서 온 택시가 운행을 멈춘 지금 우리는 이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천천히 걸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고 홍세화 선생의 명복을 빕니다. 정장의 말벗 제5화 시작하겠습니다. 말벗 5화 이야기 손님 일상공감의 김민희 대표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성북구 기름역 부근에서 제로웨이스트 샵을 운영하고 있는 김민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바쁘신 분인데 3년 전부터 섭외를 이제 완료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대표님을 실제로 이 자리에 모셔봤습니다. 아니에요. 오늘 어쨌든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아유,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네 저희 시청해주시는 분들께도 좋은 내용 전달할 수 있도록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현재 하시는 일이 지금 앞서 말씀하셨던 성북구 함양로에 있는 일상공감이라는 제로웨이스트 샵을 운영하고 계시죠? 좀 자세하게. 이제는 제로웨이스트 하면 많이들 알고 계시는 단어이실 텐데요. 이제 제로웨이스트 샵이라고 해가지고 일반 이제 친환경 이제 플라스틱이나 포장재를 없는 제품들을 판매하는 그런 샵을 운영하고 있고 그 샵을 운영한 지 한 이제 2년이 조금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2021년 말 11월에 시작해가지고 이제 3년 차를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2021년이면 이제 그때부터 국내에서도 조금 제로 웨이스트라는 개념에 대해 그전에는 뭐 리사이클 그쵸. 이라는 개념을 사용하다가 그때쯤 돼서 이런 제로 웨이스트라는 표현을 사용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제로웨이스트는 좀 운동 개념으로 있었는데 이제 일반 분들한테 좀 이런 단어가 쉽게 언급이 되고 노출이 된 게 그쯤이었던 것 같아요. 코로나가 거의 이제 시작 중반쯤, 코로나 중반쯤에 이제 쓰레기들이 배달 음식 때문에 많아지면서 업사이클보다는 이제 제로웨이스트 쓰레기에 대한 문제들이 좀 이슈화되면서 가게들이 제가 거의 그것도 초창기이긴 한데요. 샵이 생기기 시작한 거가 2021년도부터 해서 이제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많은 샵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네요. 일반인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했을 때 제가 그쵸. 그때쯤 이제 제로 웨이스트라는 개념을 알기 그쵸. 시작한 거고. 그래서 가게가 생긴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가게가 생길 수 있을 만큼의 인지가 부족했었고, 근데 그쯤에 이제 일반인들한테도 그 단어가 아주 생소하지 않을 만큼이 되면서부터 이제 시작된. 또 코로나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다가 사람들이 이제 맞아요. 박쥐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그들의 생태계가 파괴된 원인에 대해 얘기하다가 또 쓰레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서식지가 없어져서 그렇게 된 거다. 이런 얘기까지 하다가 더 많이 이슈화가 됐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결국에는 환경에 대한 문제가 다들 알고는 있었지만 몸으로 안 와닿다가 이제 코로나라는 큰 경험을 하면서 그런 이슈에 대해서 관심이 있던 분들은 더 이제 극대화도 됐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한테 더 몸으로 와닿았던 게 사실 박쥐보다는 저희가 진짜로 실제로 이 배달 음식들을 어마어마하게 시켜 먹기 시작하면서 일회용품들이 눈에 이제 막 보여지는 것들로 생활에 그냥 집에 쌓이고, 길에도 뭐 쓰레기는 원래 있었지만 그 양이 이제 거의 눈에 아주 불편할 만큼 보이게 되는 엄청났죠. 상황으로 오면서부터 이제 제로웨이스트가 조금 더 이슈화도 되고 알려지게 된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는 조금 더 이따가 나누기로 하고, 그 방금 말씀하셨던 지금 김민희 대표님이 운영하고 계시는 일상공감 공간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사전에 공간을 좀 촬영해서 보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촬영을 잘하셨어요. 날이 좋았어요. 그러면 영상을 같이 보면서 얘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공감 네. 쭉 들어갑니다. 이렇게 햇살이 좋은 날에는 창문을 탁 열어놓으면 멋있더라고요. 대중교통으로 가려면은 지하철 4호선 기름역에서 7번 출구에서 네. 내려서
한 200m 가량 직진하다가 네, 200m까지 안 올라가셔도 되긴 하는데 178m라고 아까 쳐보니까 나오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7번 출구에서 나오셔서 이제 오르막을 조금 한 150m 이상 올라오시면 이제 너무 힘들다, 더 이상 못 올라가겠다 싶을 때쯤에 저희 가게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상공감. 간판이 작아서 잘 보고 들어오셔야 됩니다. 잘 보여요. 오픈 열렸죠. 이런 공간이죠. 네, 들어오니까 밝아졌네요. 자, 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품들이 굉장히 많은데 앞에 지금 숟가락, 포크, 우드로 만든, 깎아서 만든 그런 거고, 여기 옆에는 빨래할 때 쓰는. 네, 아무래도 여기 저희가 나무류가 많은 게 플라스틱이 아닌 제품들을 판매하다 보니까 우드류들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삼배 뭐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근데 보시다시피 다 작아요. 다 조그만 제품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약간 소품샵 느낌이기도 하고 있어요. 아까 빨래판도 이제 손수건이나 작은 소창들을 삶거나 빠르실 때 그것만 세탁기에 넣기 힘드니까 이제 작은 미니 빨래판 같은 것들도 좀 사가시고 또 필요하신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로 웨이스트와 관련된 상품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이렇게 천으로 관련된 물품들이 있고, 진짜 만약에 나는 일회용 물품 쓰고 싶지 않은데 뭘 그 대용품으로 사용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면 표본이랄까? 작은데 있을 거 다 있는 일상공구에 한번 방문해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는. 요거는 이제 수세미고 좀 더 보시죠. 이거는 이제 요즘에 많이 하시는데 세제, 세제를 넣어놓고. 네, 그러니까 이게 통으로 20리터짜리예요. 그래서 통을 직접 갖고 오시면, 저희가 플라스틱 통을 판매하지 않으니까 기존에 사용하시던 플라스틱 통, 세제통을 갖고 오시면 여기에 이제 필요하신 만큼 담아서 사가실 수 있는. 자, 이런 일을 지금 하고 계신데, 또 요거는 지금 현재 본캐라고 할 수 있겠고, 그 밖에 하고 계시는 업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많은 것 같기는 해요. 제가 알기로 외부에 학교에 강의 나가시고, 네. 그리고 원래 디자인을 하셨기 때문에 디자인 의뢰도 많이 받으시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 제로웨이스트 외에 하는 일들은, 디자인 일들은 제가 이전에, 지금 제로웨이스트 하기 전에 사회적 기업을 운영하면서 디자인 업무를 좀 했어가지고 인쇄물로 나오는 이런 홍보물들 디자인 업들을 조금씩 아직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교육 같은 경우도, 이제 환경 교육 같은 경우에 이제 요즘에 관심도들이 많으셔가지고 이런 환경 교육 같은 것도 나가고 있고, 그 외에 그 사회적 기업이나 그런 창업의 초창기 멤버다 보니까 조금 그 관련해서 조금 멘토링이나 뭐 이런 것들의 의뢰가 있으시면 또 가끔 가서 하기도 하고, 그냥 불러주시면 다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신데, 뭐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기보다는 이제 이어서 그 전에 하시던 일이 우리가 계속 얘기했었던 사회적 기업 땡큐플레이트였었는데 8년 동안 운영하셨어요. 어떤 회사였죠? 사실 땡큐플레이트는 제가 첫 창업 회사였고요. 전혀 창업에 대해서 모를 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청년 사회적기업가를 모집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어떤 분의 추천을 받아서 한번 해보면 잘할 것 같다. 그래서 한번 해봐라 라고 해가지고, 그 당시 처음 시작할 때는 아마 대표님 아실 텐데 저 주먹밥도 팔고요. 뭐 이렇게 먹거리. 그때 제가 1인 가구들이 많아지면서 1인 가구들의 그런 식 모임, 밥 먹는 모임들, 그러니까 외로움이나 이런 네트워크를 만드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처음에 아이디어를 내서, 사실 그때는 창업이 잘 될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그쪽에서도 그냥 아이디어를 한창 받아줄 때였어요. 아주 초창기여서 그때는 뭐 수익이나 이런 것들 상관없이 조금 색다르기도 하고 지역 활동에 조금 초점을 맞춘 아이디어들을 발굴해서 그걸 사업화시킨다라는 개념에서 창업팀이 돼가지고 1년 동안 육성을 받으면서 활동은 했었죠. 뭐 사실 막 케이터링도 했었고, 먹거리였으니까 먹거리를 가지고 어떻게든 좀 사업화를 시켜보려고 초창기에 뭐 주먹밥, 케이터링,
그다음에 수제청 이런 것들을 다 2012년, 13년 요때 많이 해서 막 서울 그 시청에 광장에도 나가보고 뭐 마켓도 많이 나가보고 결국 저희 팀원들이랑 같이 고민하면서 저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거를 한번 다시 찾아보자. 왜냐면은 먹거리에 관련된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친구들이 하나도 없는데 저희가 먹거리만 손을 댔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우리가 제일 편하게 쉽게 잘할 수 있는 거를 고민을 하다가 디자인으로 얘기가 되고 이제 디자인을 하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먹거리에 초창기에 관심이 있었으니 먹거리에 관련된 디자인들을 좀 해보자 라고 하면서 14년 15년도에 예를 들어 청년농부 로고 같은 거 이런 과수원들 로고를 만들어 드리거나 음식에 관련된 업을 하시는 분들의 로고나 홍보물들을 만들어 드리는 것부터 이렇게 디자인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는 대표님이 전공이 원래 전공은 순수회화였는데요. 첫 직업이 디자인 회사에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디자인 일을 한 2년 반 정도 했었는데 이제 그러면서 툴이나 이런 것들을 좀 다룰 수 있었고 디자인 하시는 분들은 스킬이 뛰어나고 작업을 하는 게 뛰어나신데 어쨌든 회화를 하는 사람들은 이제 전체적으로 보는 눈이 그래도 조금 더 있다라는 표현들을 뭐 개인적인 의견이겠지만 그런 것들을 얘기해 주셨는데 저는 그 덕을 좀 본 것 같아요. 제가 조금 툴을 다룰 줄 알고 전반적인 어떤 디자인에 관련된 것들을 보는 눈이 조금 있었어가지고 디자인 업으로 바로 전환하는데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았던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 자, 근데 네. 그렇게 그래도 어쨌든 그렇게 다른 사업 영역으로 바꿔서 잘 운영을 하셨어요. 8년 동안. 네, 갑자기 왜 그만두셨나요? 저희가 되게 운이 정말 좋게 창업을 제가 12년도에 창업팀이 되고 13년도에 창업을 3월에 했는데 5월에 예비를 달았어요. 2달 만에. 그게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왜냐면 매출도 없고. 이 예비라는 게 예비 사회적 기업이라고 네. 사회적 기업 인증 전에 이 기업은 사회적 기업으로 진입할 수 있겠다 하는 기업들에게 붙여주는 네. 예비 인증? 뭐 그런 개념인데 너무 빨리 달면서 그러면 또 예비로서 지원받을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인건비 지원이라든지 네. 사업 개발비라든지. 그러면서 이제 사업을 했었고 딱 2년 뒤에 바로 인증을 신청을 했는데 또 인증이 바로 됐어요. 일반 이런 음식 관련해서 디자인으로 넘어가는 이런 계기들도 됐었고 그렇게 운영을 한 8년을 하면서 저희가 거의 초창기부터 같이 멤버들이 모여서 1년에 한 번씩 사업이 바뀌었어요. 왜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를 계속 찾다 보니까 그러고 한 인증되고 한 2년 차부터는 이제 쭉 디자인들을 했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대표님의 이력서를 네. 받고 독일로 유학을 가셨어요? 한 3년 정도 있었어요. 드레스덴 네. 미술대학? 네. 그거 어떻게 왜 가신 거예요? 제가 어릴 때부터 그냥 그림을 그렸어요. 그냥 사실 그림을 잘 그려서가 아니라 그림을 너무 못 그려서 학원을 엄마가 보내주셔가지고 학원을 다녔는데 제가 지금도 그렇지만 성향이 그만 다니라고 할 때까지 다니는 먼저 그만둔다는 얘기를 잘 안 하는 편이어서 그냥 언제까지 얘가 다니나 보자 하고 내비두셨대요. 근데 미술이니까 또 여자아이가 그림을 그리는 거 그런 게 또 좋아 보이셨나 봐요. 그래서 사실 공부학원은 많이 안 다녔는데 미술이나 예체능은 좀 다녀도 괜찮겠다 해가지고 동생은 태권도를 저는 미술을 이렇게 보내셔가지고 네, 미술을 그냥 쭉 그리다 보니까 네, 고등학교가 되니까 진로를 정해야 돼가지고 하던 게 그림이라 자연스럽게 미대를 선택해가지고 네, 가게 됐어요. 근데 독일이잖아요. 근데 시작은 독일은 아니었고 처음에는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3학년을 딱 맞춰 가는데 워킹홀리데이를 좀 고민을 하다가 그때 만났던 3학년 때 시간 강사로 오셨던 교수님이 계신데 그 교수님이 우연히 집에 가는 길에 같은 버스를 타면서 너 돈 많니? 라고 하시는 거예요. 돈 많니? 아니요, 돈이요. 아니, 그러니까 공부 얘기를 뭐 이렇게 어디 나가볼까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공부 얘기를 하다가 집에 돈이 좀 많아? 이러셔가지고 많진 않겠죠? 이랬더니 그러면 독일도 생각해봐 딱 이러시는 거예요. 전혀 몰랐는데 그래서 독일 왜요? 그랬더니 학비가 없잖아. 이래서 사실 일하는 것도 좋은데 공부를 계속 할 거면 유럽 쪽이 괜찮은데 유럽 쪽에서도 본인이 독일에 계셨어가지고 그러기도 했지만 학생들한테는 너무 좋은 나라다 라고 추천을 해주셔가지고 한 학년을 남겨두고
3월에 갔죠. 그리고 3년 동안 공부했습니다. 네, 3년을 살다가 왔어요. 그러면 한국으로 돌아와서 홍대 미술교육으로 네. 편입하신 거예요? 네, 공부를 다시 이제 한 거죠. 다이나믹합니다. 왔다 갔다. 네. 그래서 이런 대표님 지금 해 오셨던 일이나 하고 계신 일이 사회적 이슈와 굉장히 연관이 많은 일들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한 것이 원래 타고난 성향이 그런 쪽에 관심이 있으신 건지 아니면 그런 유학에서 배웠던 경험이나 그런 것들이 이쪽으로 이끌게 되었는지. 제가 종교가 있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이다 보니까 사실 어릴 때부터 보고 자라왔던 게 그런 쪽이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좀 해봤던 것 같아요. 그런 쪽이라면? 뭐 봉사활동이라던가 사회적 약자, 이렇게 장애인 봉사활동, 뭐 이런 농활 이런 것들이 교회를 통해서도 있었고 사실 저희 집의 식구들끼리도 꽃동네도 가고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별로 어색하지 않았어요. 그냥 당연히 1년에 몇 번씩 해야 되는 것들, 그다음에 내가 할 수 있으면 도울 수 있으면 도와야 되는 것들이 되게 자연스럽게 있었었는데 이제 그게 사회적 기업이란 단어를 만나고 나서 제가 생각해왔던 되게 좋은 삶의 방향성이 사회적 기업의 정의와 너무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회적 기업을 선택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삶의 방향성과 맞는 게 또 예술 영역이 그런 쪽이랑 맞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타인의 가치관을 존중을 해주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작가들, 예술가들이 내가 내 작품을 통해서 내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다른 작가들이나 작업자들이 그들의 작품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이해해주고 존중해주고 그쵸. 그런 문화가 예술 쪽에 있으니까 어릴 때부터 공부를 했던 미술이 맞으셨던 게 아닌가. 지금 생각해보면 또 그러네요. 그런 게 되게 자연스럽기도 했었고 얘기를 하고 주고받는 게 저한테 그래서 이게 더 편한가 봐요. 그래서 일을 되게 어렵지 않고 사업을 좀 편하게 받아들이면서 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런 종교적인 배움이 성장 시기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 이슈에도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되셨고, 자 그렇다고 같은 종교인이더라도 모두가 이제 사회적 이슈나 사회적 약자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실행에 옮기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적극적인 에너지, 원천이 필요할 것 같은데 표님에게는 그게 어디서 나오나요? 우선 체력이 좋고요. 그래요? 네, 체력이 좋아요. 제가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다른 분들에 비해서 진짜 체력이 좋은 것 같아요. 가성비가 좋다고 하죠. 네, 먹는 거 대비 뽑아낼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이 많고. 근데 그렇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체력이 좀 좋은 편이어서 이게 막 쉽게 지치거나 뭔가 다운이 잘 안 된다 그러나? 타고났다. 알겠습니다. 학위가 많으십니다, 대표님. 정확히는 학위보다는 학교를 많이 다녀가지고 학위는 많지 않아요. 그러네요. 네, 학위는 많지 않습니다. 학교만 많이 다녔을 뿐. 네. 학사 학위도 이제 한 개지만 네. 세 곳을 다녔으니까 네. 그런 느낌으로. 경영대학원 MBA는 사실 대표님이 석사를 따셨는데 인맥이 필요해서 많이 가잖아요. 저는 사실 학교는 인맥보다는 제가 그 아까 초반에 학원 얘기도 했었는데 배우는 게 필요해요. 한 번 다니면 마무리를 짓거나 하니까 뭔가 공부를 할 때 누군가한테 혼자 스스로 배우는 게 좀 어려운 약간 수동적인 사람이에요. 그 막 혼자 앉아서 찾아내고 공부하는 스타일은 아니고 누군가가 가르쳐주면 그거를 배우는 걸 훨씬 쉬워하는 사람이어서 학교가 저한테 너무 편한 곳인 거예요. 그런 모든 가르쳐주는 선생님이 있고 순서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배우려면 학교나 학원에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조금 있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미술을 했는데 사업을 시작을 해버리니까 경영을 모르고 나는 계속 순수해야만 했었으니까 이거를 하는 게 어떻게 순서를 짜야 되는지를 몰라서 그 타이밍에 학교가 열렸길래 이제 지원을 하게 되고 학위를 받게 됐죠. 그리고 또 현재는 기후환경 네. 융합학과에서 네. 공부 중이시죠. 제로웨이스트 샵을 하다 보니까 어차피 제가 이 일을 계속 할 거라면 조금 더 깊은 공부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고 이제 검색을 하다 보니까 많은 학교들에서 기후경제과, 뭐 기후환경과, 기후환경융합학과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겨가지고 공부를 하면 좋겠다 해서 들어가게 됐죠. 자, 이제
이건 되게 제가 생뚱맞게 준비한 네. 거긴 한데 질문을 세계적으로 유명한 총균세라는 책을 쓴 제러드 다이아몬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2050년에 세상이 지구 온난화로 종말을 맞이하기 전에 인류가 해답을 찾아야 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게 되게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 막 그 생각은 들더라고요. 그냥 미안했던 것 같아요. 다음 세대한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저보다 어린 친구들, 지금 태어날 아이들, 다음 세대한테 너무 미안한 이 환경과 이 시대를 줘야만 해서 해답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현재 상황으로 해답을 찾긴 너무 어려운 것 같고 그냥 다만 이 질문으로는 너무 이 다음 세대한테 미안해서 이 다음 세대한테 조금 덜 미안할 수 있도록 내가 활동과 생활을 하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뭐 요 정도로 사실은 정확한 답은 아니지만 그냥 생각만 해봤습니다. 어쨌든 대표님은 개인이 해야 될 최선의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의 계획? 사실 지금 말한 거에 다 있긴 한데 좋은 어른이 되고 싶어요. 그냥 부끄럽지 않고 바르고 좋은 어른으로서 살아가고 싶다. 아이들한테든 어른한테든 청년들한테든 저보다 어린 친구들한테든 좋은 어른으로서의 모습으로 바르게 살아가는 것들을 좀 보여주기 위해서 일을 선택하고 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 하고 싶다가 앞으로의 계획에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저희 뭐 지금은 시청자가 별로 없지만 네네. 저희 앞으로 이제 또 봐주실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주저리 많이 떠들었는데요. 그냥 같이 행복하게 아름다운 세상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일조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또 많이 지켜봐 주시고 혹시 주변에서 보시다가 얘가 좀 딴짓하는 것 같다 그러면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 않았냐 이렇게 질책해 주시면 또 열심히 좋은 어른이 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남은 생을 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스텝이 기대가 됩니다. 네, 저도요. 일상공감 일단 운영 잘하시고 네, 일상공간 오실 때는 꼭 인스타랑 네이버를 확인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지하철 4호선 기름역 7번 출구에서 178m 직진하시면 왼쪽 편에 일상공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방문해 주시고 구매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네. 그리고 저희 3화 때 나오셨던 김소희 작가님의 신간 먼지 행성을 저희가 미리 선구매를 몇 권 했어요. 그래서 지난 회에 출연해 주신 이영현 주임님께도 저희가 전달을 해드렸거든요. 대표님께도 와, 저희가 이렇게 먼지 행성도 많은 구매 부탁드리고 사인까지 저희가 받았습니다. 이렇게 사인을 받아서 사인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되게 의미 있는 이것도 책이네요. 버려지는 네네. 행성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지금 제로 웨이스트 샵을 운영하고 계시는 대표님과 조금 맞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음. 저희 가게에 책 빌려드리기도 하거든요. 환경 관련 책들 제가 보는 것들 몇 개 있는데 혹시 보고 싶으신 빌려드리겠습니다. 저희 가게 오시면. 네네. 네. 그러면 김미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제가 아실지 모르겠지만 지난해 9월부터 제가 명상 지도사 자격증 공부를 해가지고 배웠잖아요. 네네. 자격증 따고 그래서 제가 저희 연출님이 우리 방송이 초반에 그 오프닝은 있는데 끝마무리가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제가 고민을 하다가 명상 배울 때 자해 명상이라고 나를 사랑하고 주변을 타인을 사랑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 하는 말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존중합니다. 당신이 더 나은 존재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분들께도 그렇게 이제 끝맺음을 했으면 좋겠는데 네. 대표님이 당신을 존중합니다 한마디 해주시면 돼요. 자,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사랑합니다. 당신을 존중합니다. 더 나은 존재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정장의 말벗 제5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5월에 다시 뵙겠습니다.